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6월달 고2 학생들의 국어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 독서지문 하나를 같이 읽고 풀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률 행위를 하는 여러 경우에 관한 법지문입니다. 먼저 첫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 거래를 하기가 어렵다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대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리제도란 하놓고서 이제 정의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정의 첫 문단부터 하나하나 잘 개념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본인 대신에 법률 행위를 하고 그때 발생하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하고 대리제도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본인이란 말을 일상 용어처럼 쓴다면은 이게 본인이 그 대리인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문장 보더라도 이게 본인하고 대리인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용어의 정의, 즉 본인, 대리인 또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상대방 이 세 명의 당사자의 의미를 가지고 딱 고정을 해놓고 읽어 내려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제 어차피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한 문장 안에서 선지 안에서 본인, 대리인, 상대방 그런 걸 서로 주체, 객체를 가지고 바꿔치기 하는 문제가 아주 단골로 오답전지로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본인, 대리인, 상대방 그런 용어의 의미를 딱 고정을 해놓고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정확히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ABC 딱 아주 친절하게 얘가 길게 주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집을 지을 땅을 사달라고 B에게 위임장을 써주면 B는 A 대리인이 되어 A 이름으로 계약의 상대방인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딱 여기까지 끊어보고 본인은 누구겠습니까? 본인 개념에 해당되는 사람은 A겠습니다. A가 본인이고 B가 대리인이고 C가 상대방 그렇게 되겠죠. 네, 바로 그 얘기가 뒤에 이어지겠습니다. 이때 A는 매매 계약의 본인으로서 C에게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토지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어려운 법지문 같은 경우는요, 이 매매 계약인데 A가 토지를 사는 사람이니까 매수인이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 A 시위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일단 매수인이니까 당연히 돈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돈 주면은 또 토지 소유권 그 대가로 넘겨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갖고 그렇게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리인이 행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그가 대리한 본인에게 미치게 하려면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할 권한인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 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A 대리인 B라고 기재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에게 대리 행위에서의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그냥 흘러가면 안 됩니다. 즉 B가 자기가 A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행한 법률 행위 효과가 A한테 본인한테 돌아가게 하려면은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이 B가 A를 대리할 권한, 즉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 대리 행위 할 때 그 하는 방식이 마치 계약서에 A 대리인 B 그렇게 써야지 마치 사실 B가 행위하면서 A인 것처럼 행세한다거나 아니면 뭐 A 대리인이라고 안 쓰고 그냥 B라고만 쓴다거나 그런 거는 이 대리 행위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 그래서 항상 반대경우를 생각하면서 이 정의라든지 또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들 잘 일단 다져두고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요거부터가 또 굉장히 핵심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 행위를 하거나 대리권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아까 여기 바로 이 문장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리형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게 하려면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범위 내여야 한다고 했는데 대리권이 없거나 또는 대리권이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바로 그걸 가리켜서 무권대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자, 이 말 나오면 뒤에 또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도 나온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고서 원칙을 읽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무권대리 행위의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으며 본인의 이름으로 한 법률 행위이므로 대리인에게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한테도 계약에 따른 효과를 물을 수 없고 대리인이라고 칭한 사람한테도 그 계약에 따른 효과를 책임지라고 물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로 인해서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은 손해를 입겠죠. 그 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은 거래가 성립하지 않음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 여기서 제가 작게 C라고 써준 것도 아까 전에 앞문단에서 ABC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C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면은 앞문단에서 ABC 예를 든 사람들을 같이 끼워넣으면서 이해를 하면 더 쉬울 것 같고요. 하여튼 상대방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겠죠.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리권의 수요나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상대방에게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한다면 대리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겠죠. 이렇게 툭 하면은 사실 대리권 있는 것으로 알고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봤더니 대리권이 없다고 해서 아무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실 뭐 대리인이라고 나온 사람이 무슨 계약을
한다고 나오면 잘 믿지 않고 본인 나오라고 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렇게 되면은 대리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표현들이 나온다. 그 얘기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음 문단 그렇죠.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는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여 대리 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현대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대리라는 제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사실 한자를 제가 찾아보면은 표현의 뜻이 우리가 의사를 표현한다 할 때 그 표현이 아닙니다. 좀 한자가 특이한데요. 우리가 굳이 그런 전문적인 한자 특이한 용어까지 볼 필요는 여기서는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표현대리 제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뭐 대리인 행사를 했겠죠. 그리고 이에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무권대리 행위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킨 제도이다. 아까 전에 C한테 다 그 매매계약의 효과를 물어서 그러니까 C가 아니고 A한테 매매계약 효력이 있다고 책임을 물어가지고 A한테 매매대금 지급하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인한테 귀속시킨 제도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음 그 표현들이 유형을 표현들이 제도에 대해서 쭉 읽어 나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일단 딱 정리해두고 넘어가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쭉 읽다 보면요, 이 표현들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일단 대리권이 없었음에도 본인한테 법률 행위 효과가 미친다고 하니까 쭉 읽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도 대리권이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표현들의 본질은 무권대리입니다. 엄연히 대리권 없는 사람이 한 법률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앞부분에도 지금 전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표현들이란 바로 첫 부분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 전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진짜 표현들의 제도를 통해 가지고 본인한테 효력이 미친다고 그래 가지고 마치 표현들이 그런 행위를 한 대리인 행세한 사람이 마치 대리권을 진짜 가지고 행위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 표현들에도 엄연히 본질은 무권들이라고 하는 거 일단 그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표현들의 제도의 의미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기억은 이제 추론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앞에 표현들의 제도를 둔 취지가 나왔고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표현들이에 해당되는 요건이 일단 나왔는데 표현들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기억에 밑줄 쫙 쳐져 있습니다. 표현들이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추론 문제가 28번으로 이어지는데요. 28번 문제는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 추론의 문제가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서 그 기억의 이유를 정리한 다음에 답을 찾아야지 오답으로 유인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먼저 서술형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표현들이라고 하는 게 대리 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런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 그 대리인이라고 행세한 사람이 대리권 없다는 거 알았거나 또는 부주의해서 그걸 알지 못했던 경우는 굳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대리 행위 한 사람이 대리권이 있다고, 즉 대리 행위 한 것을 신뢰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들이가 성립하지 않게 해서 결과적으로 본인도 거기 법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한 다음에 28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28번이 작은밭지 오답률이 72.9%를 기록했습니다. 글쎄요, 서술형으로 일단 이렇게 답을 머릿속에서 정리했다면 금방 5번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5번 답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권대리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제한하여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아까 전에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한 거로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책임 있는 경우라 하는 거를 바로 뭡니까? 아니, 아까 전에 기억 있는 그 문단에 나온 표현으로 바꾼다면 뭐겠습니까? 맞죠. 기억에 있는 문단, 첫 부분이 아니고 기억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부주의해서 알지 못한 경우, 바로 그것이 말만 살짝 바꾸면은 상대방의 책임 있는 경우겠죠. 그런 경우는 표현들의 제도 취지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경우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 달리 얘기해서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부주의해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현들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렇게 답을 5번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은근히 선지 4번이 5번보다 더 많이 선택이 되었다고 하네요. 한번 4번을 보겠습니다.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무권대리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4번이 많이 낚이게 된 게 이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던 이것이 아마 기억 밑줄 친 문구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많이 눈에 익어서 오답으로 유인된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거의 추론 문제에서 밑줄 친
미주침 문장에 나온 단어들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건 거의 오답 유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어를 배열한 것인데요. 하여튼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무권 대리임을 알았구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결국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서 본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아까 전에도 봤듯이 이 무권 대리 행위의 경우에는 본인한테도 책임 물을 수도 없고 무권 대리인한테도 원래 책임 물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이익을 얻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 4번 끝부분에 상대방은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익을 얻을 것이 없고 아까 전에 나온 표현대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썼듯이 오히려 이익은커녕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아닌데 많이 낚였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1번을 보면요, 상대방에게 대리제도의 위험을 모두 부담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 이 대리제도의 위험이 약간 어떤 거였습니까? 대리인이라고 행세한 사람이 사실은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 본인한테 효력이 미치지 않고, 또 그렇다고 대리인한테 책임 물을 수도 없고, 그러면 상대방은 고스란히 손해를 또 안아야 되는데, 너무 그러면 이제 대리제도라고 하는 자체가 꼭 이제 대리만 나오고 본인이 안 나오면 이거 자칫하다가는 법률 행위가 다 무효가 될 수가 있으니까 꼭 너 혼자만 나오지 말고 본인도 나오라고 해.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대리제도가 활용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리제도의 위험을 상대방한테 모두 부담하게 할 것이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는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효과를 주어서 본인한테 효력을 미치게 한다, 그런 거니까 바로 이 선지 1번 얘기는요, 표현들의 제도의 취지를 얘기한 겁니다. 상대방에게 대리제도의 위험을 모두 부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표현들의 제도를 두는 취지이지, 이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이 기억하고는 정반대고요.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여긴 보호하기의 그 객체부터가 틀렸죠. 이 표현대리 제도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대리인의 행위를 신뢰한, 대리인이라고 행세한 사람의 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서 그것부터 틀렸고요. 바로 그 앞부분도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 자, 엄연히 표현대리는 그 본질은 무권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 자, 수여한 본인 그렇게 이어진다면 그것도 틀린 것이죠. 그래서 수여한도 틀렸고 본인도 틀렸습니다. 또 3번 선지 보겠습니다. 표현대리는 대리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때 성립하기 때문이라 하는데, 이것도 문장 자체가 본인, 대리인, 상대방을 가지고 바꿔치기 해놨습니다. 자, 이게 표현대리 제도는 누구한테 책임이 인정될 때 성립한 제도입니까? 본인한테 왜 이런 요관을 만들었느냐, 그런 거에 본인도 일정한 책임이 있을 때 표현들의 제도를 인정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상대방에게가 아니고 본인에게입니다. 그것이 틀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문제가 6월달 고1 국어 문제 법지문에 23번하고 거의 그 컨셉이 흡사합니다. 제가 여기 좀 썼다가 잘못 써서 지웠는데요. 자, 바로 고1 그 법지문 6월달에 이런 게 나왔거든요. 원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부모님과 같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는 원래 법률행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했을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미성년자 부모 측이 원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 예를 들어 가지고 버스 타는 거라든지 뭐 간식 사 먹는 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했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경우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느냐? 자, 그래서 딱 얘기만 보더라도 그런 경우들은 굳이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 바로 그 문제가 6월 고1 23번 문제인데 한번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네, 바로 고1 문제 한편 니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계약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철도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 김밥과 과자 같은 간단한 식음료의 구입 등 일상적인 거래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함부로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개념이 이어지는데, 그 이유를 묻는 문제가 23번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을 쭉 읽어보면은 이런 일상적인 거래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는 이럴 경우까지 굳이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를 금방 전체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머릿속에 정리하고 23번 문제를 가보면요, 이렇게 23번 선지 1번 미성년자가 특별히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답을 금방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1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나머지 선지가 매력적인 오답이 없어서 그런지 선지 1번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오답률이 뭐 50%를 넘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고2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반면에 고2 문제 같은 경우는 오답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요. 하여튼 이 6월 고1 문제하고 고2 문제하고 법지문 출제하신 분이 아마 같은 분이 출제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누구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거의 같은 컨셉으로 추론 문제를 만들었고요. 또 거의
대리해서 그 어떤 법률행위 했는데 그거를 다 뭐든지 취소하게 하면 또 상대방이 너무 손해입으니까 계약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같은 거 나온다거나 거의 컨셉이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달리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은 일단 6월달 고일 그 법지문을 먼저 풀어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 개념으로 해서 고이 요번 법지문을 풀어본 다음에 유사한 법률 개념이 나오는 법지문에 대해서 그 배경 지식도 그렇고 또 문제 풀이하는 실력도 그렇고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좀 연계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은 그런 그 지문 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지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의 추론 문제까지 봤고요. 계속 이어집니다. 또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본인은 대리인의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상대방이 이거 표현 대리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본인한테 책임져야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만 사실 혹시 이 논리적인 순서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주장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맨 처음에는 이렇게 주장하겠죠. 처음부터 상대방이 이 대리인이라고 행세한 사람이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다고 얘기할 리가 없을 테고요. 일단 상대방의 목적은 계약을 체결한 목적에 따라 가지고 본인한테 계약의 효력을 미치게 해서 본인이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표현 대리를 주장할 리는 없을 것이고 이렇게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라. 즉 본인이 의무를 이행하라. 그렇게 먼저 주장을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일단 본인은 원래 그 B라는 사람은 원래 내 대리인이 아니었어요. 나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C에게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상대방 C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맞네요 하면서 금방 수그러들고 포기할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래도 한번 주장을 해봐야 됩니다. 설사 그렇게 B가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표현 대리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당신 A가 책임져야 된다. 즉 이 B라는 사람이 대리권 없이 한 행위 효력이 본인한테 귀속이 되는 경우 표현 대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 A가 책임져야 되고 본인이 의무를 이행하시오. 그렇게 다음 단계로 주장을 하겠죠. 자, 이렇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상대방의 일을 주장하지 않으면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논리적으로 문제가 주장 순서의 논리적 흐름이 또 이렇게 처음엔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하면서 본인한테 책임지라고 주장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그 사람 원래 대리권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책임 못 지겠다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상대방 입장에서 B 행위가 표현 대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 순서로 아마 보통은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간단히 주장하지 않으면 나왔습니다만 좀 논리적인 흐름을 한번 좀 보충해서 정리해봤고요. 네, 다음 문단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은요, 표현들의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민법은 표현들이가 성립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둘째, 셋째 이어지겠습니다. 첫째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입니다. 근데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한번, 읽어보면요. 자, 대리권 수여는 한 것은 아닌데 수여한 것처럼 표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읽어보면 됩니다. 본인인 A가 실제로는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면서 B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C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C가 B를 A 대리인으로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B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A 행동 때문에 만들어졌으므로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죠. 아까 표현들의 취지가 마치 대리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외관은 지금 A가 지금 자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첫째 유형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 줬다고 A가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를 보겠습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도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그러니까 대리권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뭔가 대리권이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나와 있습니다. B가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에다가 이게 아마 어려운 법제문 같은 경우는 저당권 설정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담보로 잡혀가지고 돈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돈을 일정 시기까지 갚지 못하면 이제 상대방의 돈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땅을 가지고 팔아서 대신 대신 돈 받는 거에다가 돈 받는 걸 통해 대신 돈 받는 걸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하여튼 그런 건데 자 실제 가지고 있는 대리권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 뭡니까 계속 C에게 토지를 파는 대리행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담보로 맡겨서 돈 빌리는 거하고 토지를 파는 거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담보로 맡기는 거는 그러니까
여전히 본인이 소유권을 계속 갖고 있게 되는 것인데 토지를 판다고 하는 건 그 소유권을 상대방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엄연히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담보로 잡히고 돈 빌리는 것보다 토지를 파는 게 훨씬 위험하고 또 위험하고 더 큰 법률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때 대리인이 실제로 가진 대리권, 아까 전에 그걸 담보로 가지고 돈을 빌릴 권리, 그걸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는데 권한을 넘은 무권 대리 행위가 표현 대리로 인정되지 않아도 기본 대리권의 범위에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지를 그냥 담보로 맡긴 정도의 효력만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대리권의 범위에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특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는 해당 대리행위 당시에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 것과 같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 성립한다. 좀 특이한 요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 성립한다. 요거 항상 체크해둬야지만 뒤에 나오는 사례 문제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네요. 네, 위로 올라갑니다. 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그러니까 전엔 대리권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무슨 이유로 없어졌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 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있었던 대리권이 대리행위를 할 때 이미 소멸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본인인 A가 사망하여 B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C가 쉽게 알 수 없으며, 그러니까 아마 이게 대리행위를 하는 그런 대리권은요, 이게 본인이 돌아가시면 그 상속인들한테 계속 이어지게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 A가 사망하면은 자동적으로 대리권이 소멸했다고 그렇게 나오겠죠. 하여튼 그렇게 B의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C는 쉽게 알 수 없으며 대리권의 의관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 A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서 표현들이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아마 A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겠죠. 자, 하여튼 그런 경우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의 표현들이가 성립이 되는데요. 이 단서가 또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대리인과 거래한 경험이 있어서 여전히 그에게 대리권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겠죠. A가 살아있을 때 B가 당연히 대리권을 가지고 A 대리인이라고 거래했으니까 이제 아직 A가 죽은지 모르고 있으면 여전히 B가 A의 대리인이라고 행세하면서 거래한 경우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은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미칠까요? 지금 본인 A는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바로 그러면 그 효과는 A의 상속인한테 귀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떤 행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은 자녀들이 거기에 따른 의무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표현 대리 유형이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한편 무권대리 행위는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점검하고 넘어갔지만 엄연히 표현대리도 본질은 대리권 없는 무권대리 행위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지막 문단은 역시 무권대리 행위부터 첫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권대리 행위는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아도 본인이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법률 효과가 생긴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본인이 추인 얘기가 뭐겠습니까? 추인의 의미가요.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효력이 생기게 하는 의사 표시야. 그러니까 아마 본인 여기서 말한 A가 사실 B 대리권이 없고 표현들이도 성립하지 않지만 내가 다 책임지고 인정하겠다 그런 게 추인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매매계약 같으면 내가 다 매수인으로서 대금 지급하겠다 다 그렇게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설사 표현들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인하면은 처음부터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법률 효과가 생긴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도 않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럼 결국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상대방 본인한테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권 대리 행위를 행한 상대방, 대리인 아까 전에 B 대리인은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C를 예를 들자면 B한테 그럼 너가 A 대신에 너가 매매대금 지급하라 아니면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겠죠. 하지만 또 계속 또 단서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부주의 일을 알지 못했다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표현들이도 인정되지 않고 또 이렇게 대리인한테도 책임 물을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또 이어졌습니다. 거의 같은 요건이죠. 결국 이 취지는 뭐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추론 문제가 나올 경우 대비해서 역시 이럴 경우에도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6번입니다.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거 첫째입니다. 무권 대리가 발생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 뭐 금방 우리가 아까 그 대리권이 대리 행위를 한 효력이 본인에게 미칠 경우를 거꾸로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선지 1번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리권이 없거나 뭐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이 없거나 또는 뭐 뭡니까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거나 또는 A 대리인 B라고 그렇게 뭐 누굴 대리해서 한다는 걸 밝히지 않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무권 대리가 발생하겠죠. 아니요. 그렇죠. 그 A 대리인 B라고 밝히면 그건 빼고 아까 대리권이 없거나 또는 대리권이 있더라도 범위 넘어서 그 두 가지 경우가 무권 대리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네, 선지 1번 하여튼 맞습니다. 또 선지 2번입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아까 벌써 세 가지 경우 아주 자세하게 나왔고요. 또 선지 3번입니다.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기 위한 절차. 자,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추인하면은 결국 무권 대리인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본인한테 효력이 미친다 했습니다만 그걸 어떤 절차로 추인해야 되는가? 절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3번이 답을 찾을 수가 없네요. 절차 우리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민법에서 표현 대리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상대방 보호하기 위해서. 또 선지 5번입니다. 대리제도에서 계약의 법률 효과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본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요. 아까 전에 이 답이 여기서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기 위한 절차는 여기선 답을 찾을 수 없겠지만 얼마든지 뭐 다른 법주문이나 또는 뭐 모의고사나 내신 지문에서 이 추인한 절차도 얼마든지 지문 속에 껴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건 그때가 해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 2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7번 그 지문 내용을 잘 이해했느냐 그런 문제네요.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선지 1번입니다. 무권 대리의 법률 효과는 원칙적으로 본인과 대리인에게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겠네요. 자, 이게 대리권 없이 한 거니까 본인한테 책임 물을 수 없는 건 당연하고 그렇다고 대리인한테도 책임 물을 수 없다. 그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 본인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표현들이었고 또 예외적으로 대리인한테는 책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맨 마지막 문단에 나왔습니다.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본인한테도 대리인한테도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지 1번 맞고요. 선지 2번입니다. 대리인에게 준 대리권 소멸했을 때 바로 이거 아까 세 번째 유형의 표현들이네요. 대리권이 소멸했을 때 대리권의 의관을 정리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것도 맞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좀 애매합니다. 아니 그 A가 돌아가셔가지고 B에게 주었던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그런 의관을 정리한 책임이 돌아가신 분한테 어떻게 그런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취지는 아마 이 의관을 정리할 책임은 본인이겠다. 이건 아마 누가 A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이 좀 그런 걸 정리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아마 여기 본인의 의미 속에는 상속인도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가 꼭 사망한 경우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사망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대리권이 소멸했을 경우에는 그 당연히 의관을 본인이 정리해줘야 되겠죠. 하여튼 근데 뭐 여러 갈래로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선지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적절하지 않은 게 가장 확실한 게 좀 있으면 나오기 때문에 일단 2번도 맞다고 보겠습니다. 선지 3번을 갑니다.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은 대리인과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기대했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바로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네. 대리인과 법률행위 했을 때 기대했던 이익은 바로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게 아까 28번에 4번 선지를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봤듯이요. 표현 대리가 인정되거나 또는 본인이 추인하면은 상대방은 대리인과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기대했던 이익, 즉 본인한테 책임을 묻는 게 기대했던 이익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선지 4번 같이 대리인의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결국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권대리 행위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이 아니고 오히려 손해만 입게 됩니다. 그 뜻이 결국 이 28번의 선지 4번하고 또 방금 전에 본 27번의 선지 3번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하면은 아까 28번의 4번 선지는 이게 뒷부분이 많이 꼬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처음 시험 문제 풀 때는 참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선지 4번 보겠습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해야만 무권 대리 행위 효력이 본인에게 묻힌다. 이것도 아까 지문 속 그대로 나왔고요. 이렇게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는 논리적인 흐름도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지 5번이 답이 될 것 같은데 특정인에게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대리권을 주었다고 제3자에게 말하면 이게 바로 첫 번째 유형이네요. 근데 이게 1유형의 표현 대리인데 제3자에게 말하면 특정인에게 기본 대리권이 생긴다? 이
기본 대리권 얘기는 뭐 할 때 나왔습니까? 이 유형, 두 번째 유형의 표현들이 할 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 4번은 지금 유형 1번하고 유형 2번을 섞어 놓은 거네요. 네. 유형 1번하고 유형 2번을 섞어서 좀 말이 안 되는 선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는 29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 사례 문제는 29번 문제는요, 아까 28번 문제보다 오답률이 더 높습니다. 73.6%인데요. 일단 사례를 읽을 때는요, 이 갑을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이 사람이 아까 지문에 나왔던 어떤 지위에 해당되는가 빨리빨리 체크해놓고 넘어가야지 일단 그 선지에서 낚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 유형들이 지금 거의 표현들이 문제 같은데 이게 표현들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뭐 표현들이 아예 해당 안 되는지 하여튼 그런 경우를 잘 바로바로 이 지문 내용에 대응해가면서 정리해 놓은 다음에 선지에 들어가면 금방 빨리 답을 찾을 수 있고 오답에 낚이지 않게 되겠죠. 자, 한번 차례 1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2천만 원을 빌려달라며 을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그럼 갑은 본인이고 을이 이제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이후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필요한 서류를 땡땡은행에 모두 제출해서 3천만 원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원래 갑은 처음 대리권 줄 때는 2천만 원만 빌리라고 대리권을 주었는데 이 을이 3천만 원을 빌렸는데 그러면 원래 기본적인 대리권은 2천만 원만 빌리는 거였는데 범위를 넘어선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리권 범위를 넘었다고 한 얘기가 나왔고요. 하여튼 자기가 3천만 원 빌려놓고서 2천만 원을 갑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 B가 아니 을이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땡땡은행은 을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 했는지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었다. 바로 그런 표현들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네요. 그럼 전형적으로 유형 2번 표현들이에 해당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례 1 가지고 이게 유형 2 표현들이에 해당된다는 걸 정리하고 사례 1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적절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건데요.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사례 1에서 땡땡은행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갑이 추인을 하면은 땡땡은행에 2천만 원 갚으면 된다. 이게 여기서 그 돈 액수에 대해서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자, 이게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갑 본인이 추인하면은 일단 대리인이라고 한 사람이 행한 법률 행위 효과는 단 본인한테 갑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가는 법률 효과가 뭡니까? 2천만 원 뿐만이 아니고 3천만 원 빌린 효과가 그대로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갑이 추인하면 그대로 이제 낚여가지고 이제 땡땡은행에 2천만 원 갚으면 된다는 별로 주의 깊게 안 본 것 같아요. 근데 추인하면은 우리 3천만 원 대리인 행사해가지고 3천만 원 빌린 거 전부 다 갑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갑은요 3천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즉 3천만 원을 갚아야 되죠. 즉 3천만 원에 대해서 갑이 돈을 갚을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3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의리했던 그 대리로 했던 행위가 단 유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맨 끝에 이 액수가 틀려가지고 선지 1번을 적절하지 않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금방 캐치하지 못했으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자,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사례 1에서 땡땡은행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으므로 그게 아까 뭐였습니까? 모든 서류를 다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 했는지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었다. 그쪽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 5번 가볼까요? 사례 1에서 을의 대리행위는 기본 대리권의 범위 넘어서 바로 그렇죠. 2천만 원 범위 넘어서 기본 대리권 범위 넘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무권대리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연히 표현들이 본질은 무권대리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 5번도 사례 1번에 대해서 맞습니다. 자, 하여튼 답은 1번에 벌써 나왔는데 이걸 이제 빨리 캐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벌써 그러면 사례 2번은 사실 볼 필요도 없죠. 하여튼 사례 2번도 일단 복습한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사례 2입니다. 이제 갑과 을이 아니고 병이 나왔네요. 병은 자신의 그림을 팔아달라고 정에게 부탁하며 그럼 여기서 병이 본인이 되겠습니다. 병이 본인이고 이제 정이 대리인 행세한 사람이고요. 정에게 부탁하며 위임장 작성해 준 후에 사망했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세 번째 유형 표현들이 쪽으로 그런 컨셉으로 갑니다. 사망했습니다. 이후에 정은 병을 대리하여 무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무는 병의 죽음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유형 3번 표현들이 전형적으로 해당한 요건이 되겠네요. 자, 그럼 사례 2번 선지 3번을 보겠습니다. 사례 2에서 무가 병의 사망 이전에도 정과 거래한 적이 있었다면은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다. 그대로 나왔죠. 유형 3번 표현들을 상대방이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대리인과 거래한 경험이 있어서 여전히 그에게 대리권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선지 3번 맞겠고요. 선지 4번을 봅니다. 사례 2에서 정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 표현들이 인정된다면 무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그림의 소유권을 청구할 권리 가진다. 자, 이게 맞는데 이게 오답선지로 많이 유인됐습니다. 자, 이게 왜 헷갈렸을까요? 일단 무의 지위가 뭡니까? 무의 지위는요 본인이 아니고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고요. 아까 전에 지문에서는 ABC 예를 들면서 본인이 매수인인 경우 나왔지만 요거는 본인은 매도인이고요. 자신의 그림을 팔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매도인의 입장이고 거꾸로 여기선 상대방이 지금 매수인의 입장입니다. 네. 상대방이 매수인의 입장이니까 상대방 문은요, 표현대제가 성립된다면은 본인 측한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그림의 소유권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겠죠. 매수인이니까. 근데 아까 전에 지문에서는 본인을 매수인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매수인이니까 본인 측이 매매대금 지급할 책임을 지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요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문은 상대방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주고 마치 본인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렇게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 준다고 하는 거니까 아까 지문하고 거꾸로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4번으로 낚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문하고 요 사례의 차이점은 본인과 상대방의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은 본인이 매수인이었는데 그리고 상대방은 매도인이었는데 이 사례 2는요 본인은 매도인이고 상대방이 매수인입니다. 그 차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본인 상대방 그런 거 가릴 거 없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를 져야 되고 소유권 이전 청구할 권리 가지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좀 교묘하게 함정을 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점이 그러면 이 그림의 소유권 매매대금 누구한테 지급을 하고 또 소유권 이전은 누구한테 청구할 것이냐. 아마 병이 본인이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병의 상속인들한테 이런 청구를 해야 되겠죠. 네, 하여튼 지급할 의무하고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는 병의 상속인들에게 이렇게 의무를 지고 청구할 권리를 가지겠죠. 막 그런 것을 뭐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네, 아까 사례 1 봤고요. 사례 2에서 정의 대리 행위는 대리권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무권 대리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유형 세 번째 표현대리 역시 표현대리의 본질은 무권 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5번 사례 2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사례 문제가 많이 어려웠고요. 하여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달 고1 법주문에 이어서 고2 법주문 같이 연계해서 풀어보면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많이 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